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를 깼습니다. 그리고 반등도 없었죠. 그런데 부양책 아직 안 나왔어요. 브렉시트 협상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 강한 겁니까? 그리고 시장은 누가 움직이는 것일까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초가의 콜옵션들이 눌려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로 계속 지수가 밀리면서 11시까지 반등다운 반등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른 주체는 또 외국인 선물 매도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주식도 계획된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계획된 매도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선물 매도를 싹 걷죠. 오늘도 한 11시 한 반까지 주식 매도를 대충 마무리하자 선물 매도를 싹 걷어냈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걷어내면서 베이시스가 계속 개선됐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평균 베이시스를 기록을 가장 높다고 했죠. 네. 가장 높은 평균 베이시스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하루에 3,000원 이상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개인이 받아주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도 꽤 큰 조정이 왔었을 법한 하루였습니다. 결국 오늘 하루도 그냥 외국인이 계획된 주식 매도하고 그래서 선물 매도 쫓아갔다가 다시 걷어내는, 그러니까 선물로는 단타를 하면서 변동성을 계속 하락시키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여전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외가격 중심으로 12월 초의 그 폭등에 대한 에너지가 남아있죠, 콜에. 그래서 델타를 약간 롱으로 맞춘 양 레이쇼 스프레드나 스트랭글 매도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거의 한 1, 2주일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고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 세션은 이 두 가지 꼭지를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 90포인트를 하향 돌파시킨 이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 그리고 두 번째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독일 증시가 시초가의 1% 넘는 갭상승을 주면서 콜옵션에서 사흘간 이 1000%의 갭폭등 슈팅을 준 뒤 하루 종일 변동성 매도를 주었다는 거,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90포인트는 아시아 세션 한 점심경에 일어났어요. 전일에 그 FOMC 때 잠시 달러가 튀었었다가 기자회견 때 내려오면서 결국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죠. 이 달러의 약세는 아시아장에서도 이어졌다가 점심경 결국 못 견딘 쪽에서 달러 롱을 손절을 하면서 드디어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달러는 눌림을 이어갔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틀 전에 제가 유로 콜옵션을 좀 질렀는데 오늘 더블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 달러가 다시 반등을 하려면 무슨 악재가 나오거나 해야 될 텐데 글쎄 시장이 지금은 계속 괜찮아 하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였던 이 독일 증시 상승인데요. 아시아 시스템부터 계속 강세를 보였던 이 독일 증시가 본장 오픈에 다가오면서 선물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본장 시작할 때는 갭상승 1.1%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시간 동안은 이 콜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을 바쳤고요. 그 뒤로 이제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사실상 하루 종일 0.6% 상승한 상황에서 횡보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흘 전이 콜옵션 13,200 같은 게 10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뭔가 이거 코스피 데자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도 지난 12월물을 저런 식으로 콜옵션 폭등을 줘서 콜 매도자들을 아주 박살을 내놨는데요. 내년도 시장을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별로 없는 돈으로 그리고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서 시세를 만들려다 보니까 일단은 양매도들을 잔뜩 줘서 콜 간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옵션을 눌러 놓은 다음에 날 잡아서 이 사흘 만에 시세를 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 상황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는데요. 원래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깊은 조정 뒤에는 또 높은 상승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이런 깊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뭔가 어떤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양책이 됐든 뭐가 됐든 간 이런 식으로 대책이 있어서 시장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정말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실적 장세로 실적 장세로 전환되게 되죠. 그러면 시장이 또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실적 장세가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실물 경기 회복이 뒤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유럽이 지금 사흘간 상승했는데 이것도 그냥 내년도 장세가 좋아서 이렇게 들어왔다기보다는 만기일 액션, 그러니까 없는 돈으로 시세를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옵션으로 이렇게 프리미엄을 잔뜩 죽여놨다가 프리미엄을 다시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장이 올라간 거다. 뭐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란은행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뭐 특별한 이슈 없었고요. 시장 반응도 없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온통 이 브렉시트 이슈로 눈이 쏠려 있으니까요. 이 브렉시트 관련해서 악재라고 할 거 두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 보리스 존슨이 어권 관련해서 계속 뭐 유럽이 과도한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국 자존심 문제죠.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거 시황에서는 그런 얘기 할 건 없고, 또 협상 기한을 또 일요일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요일까지겠어요. 그냥 압박하는 거지. 여태까지 몇 번이나 기한을 잡았어요. 응? 뭐 13일까지 한다, 뭐 그전에는 뭐 내까지 한다. 계속 기한을 잡고 그걸 넘기면 그래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하죠. 아휴. 아무튼 이 금요일 마감까지도 시장에서 악재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악재가 나온다 하도 시장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사실 미국도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계속되는 조용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부터 계속 강세였어요. 또 재미있는 게 미국 지수 선물이 강세로 도른 게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50분경이거든요. 이때 코스피도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같은 녀석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은 독일 증시가 갭상승 1% 출발하면서 같이 크게 올랐는데 딱 거기까지고, 그 뒤로는 장중 내내 재미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수도 그 증시 본장만 놓고 보면 갭상승해서 장중에 쭉 눌렀다가 뭐 크게 누르진 않았지만 정말 재미없게 눌렀다가 막판에 살짝 들어올린 정도? 그 정도입니다. 예, 재미없죠. 예. 경제 지표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 88만 5천 건. 아휴, 이 지난주가 이 86만 2천 건도 엄청났다고 했는데, 뭐 컨센서스 뭐 80만 건 대비로도 엄청 나쁘게 나온 거고요. 근데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시장 반응 안 했어요. 그렇죠. 부양책 한다고. 그런데 부양책 한다 계속 이러면서 뭐 하나 되는 거 없죠. 처음에는 뭐 5조 달러 하느니 아니야 1조 5천억만 할래. 뭐 그래도 뭐 안 돼 그거 갖고 싸우다가 이제는 뭐 9천억 달러 한다고 하는 것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응? 그런데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올라와 있고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이 모든 걸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심판이 찾아오긴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심판날은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매도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팩트, 즉 변동성 계속 죽이면서, 둘째 점진적 상승하고 있고요. 셋째 달러는 계속 약세 국면이다. 이 세 가지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이 달러 바스켓이 90포인트를 깼다는 게 아마 메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골드, 실버, 카파, 오일 등 커머디티들이 미리 올라서 유럽이나 미국 세션에서는 사실상 추가 상승 같은 건 못하고 횡보만 했어요. 그래서 이 커머디티 상승은 개별 종목 이슈로 올랐다기보다는 이 마켓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레벨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트레이딩이 어려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하루 놓고 보면 시장이 오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본장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갭상승이 나오니까 갭 따라간다고 이제 롱 잡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또 장중 조정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판에 또 올리면 또 숏으로 물릴 수도 있죠. 그래서 숏으로 물렸더니 이길 아시아 세션에서 또 다시 올려서 갭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뷰를 롱으로 본다 해도 실제로 장중 매매는 숏 단타를 쳐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약한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도 방향성이 롱이라고 생각해도 장중에는 다른 방향으로 숏으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방향성이 헷갈릴 때는 레버리지를 줄여서 대응하거나 5번 라인만큼은 물려도 가는 방향으로 물리자. 그러니까 숏으로 물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체 그 방향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 종목 보면 뭐 테슬라가 S&P 편입 기대감으로 5.3% 올라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아,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편입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은 더 봐야 돼요. 예. 숏 웬만해서 안 나올 겁니다. 그 외에는 뭐 다 혼조였는데 하나 더 볼게 일라이릴리가 계속 강세인 게 눈에 띕니다. 이거 치료제 주식이라고 해서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오늘 악재도 있었잖아요. 뭐 운송 관련해서.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치료제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요 정도가 눈에 띕니다. 자,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오늘쯤이면 아마 글로벌 거래하시는 분들이 다음 주 연휴와 연말 장 운영 계획표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헤비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미 북클로징 다 했을 것이고요. 저는 내일 이 북을 닫을 계획입니다. 다음 주 거래일 보면 월, 화, 수만 이렇게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날이고 목요일은 조기 폐장 그리고 금요일은 휴장이죠. 또 다음 주 금요일도 휴장이고 해서 별로 거래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거래 줄이시고 휴식을 취하면서 내년을 위한 체력을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